네,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여 계신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사카십니다. 저 오늘은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의 깊은 하락이 발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엄청난 상승 후에 장 마감 때까지의 급락과 애프터장에서까지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까지 아주 같은 모습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일본의 반도체 대장인 키옥시아가 오전장부터 16%라는 엄청난 폭등을 해줬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스피까지 어떻게 됐다? 프로그램 매수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폭등을 했던 키옥시아마저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5분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후 들어서 보시다시피 음봉으로의 전환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됐고요. 오전장부터 키옥시아를 따라갔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오후장부터는 굉장히 큰 낙폭이 한 차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 움직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장 초반 급락과 급등 이후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보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 어떠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 자체가 좀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 자체는 이 전쟁이 끝난 이유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주는 일방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분봉을 봤을 때 낙폭이 나왔지만 NXT장에서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급락장 도중 최태원 회장이 48억가량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믿는다는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주가는 애프터장에서의 굉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야간 선물 자체가 4.6%라는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굉장한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내일장은 우리가 이번 미국장이라든지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일장 갭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믿을 만한 종목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었다 보니까 지금 구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패닉셀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과 애플이 당장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월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애플의 실적 발표이기도 해요. 애플 CEO인 팀쿡 대표의 마지막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분께서 하신 멘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 뉴스를 보시다시피 메모리 대란에 이어서 아이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라도 좀 싸게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창신 메모리를 쓰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 어닝콜에서 그러면 어떤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더 이상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장 야간 선물의 영향으로 주가가 갭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장 종합을 봤을 때처럼 아직 개인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남아있고 신용은 30%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1조 6천억이라는 강제 청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개인들의 청산이 터질 때마다 외인과 기관은 오히려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 이제 내일은 한 주 마지막인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초반 변동성은 강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로 인한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방 지지를 받던 삼성전자는 19만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구간을 터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될 건 그 구간에서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중요한 구간을 노리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얘네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만 우리가 잘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에서의 매수는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장초반 오전 11시까지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 당황하시면서 패닉스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외인과 기관들과 함께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저점 구간이 정말 좋은
장기 추세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도움만 되는 내용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앞으로도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엘리트 고래 주식과 함께 대응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반도체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침에 눈 뜨고 이 주가 확인하는 것부터가 좀 고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물 타면 더 빠지고 이제 좀 멈추나 싶으면 더 내려가고, 누군가는 몇 달치 월급을 잃었고요. 누군가는 수년 동안 모은 돈이 계좌에서 녹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앞에서 웃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하락이 우리의 투자 전체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으면 해요. 언제나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결국엔 그 시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한두 달 뒤가 될지 더 오래 걸릴진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이 반도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오늘 계좌를 보면서 한숨 쉬었던 사람들이 7월 하락장 진짜 빡셌다, 그래도 결국 지나갔네, 이렇게 말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계좌가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 인생까지 내려간 건 아니니까 우리 엘트 고래 주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메꿔 나갈지만 이것만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그냥 확실한 정보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정말 혼자 버티기 힘드시다면 혼자 모든 판단 짊어지지 마시고요. 주변 다양한 사람들께 도움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적어도 불안 속에서 매매하시는 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사까지였습니다.